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코스피가 3천이 이탈이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지수는 물론 조정을 받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습니다만 오늘의 어떠한 큰 폭의 하락은 적지 않은 충격을 투자 심리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2월 조정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본격적으로 하락 반전인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시장 판단을 해보고요. 빅히트를 비롯해서 하나기술까지 주식공장TV에서 언급이 됐던 개별 종목군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 뭐 전체적으로 다 오늘 크게 밀렸는데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저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면 지수는 이 정도가 아니죠.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자, 중국 시장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그죠? 뭐 대만 또 미국 요즘 들어서 또 시장 흐름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제 국내 시장도 유독 더 크게 빠진 이유, 작년 연말에 그들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뭐 잘못 아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낙폭이 심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기조적인 하락이 이어질지,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뭐 충분한 조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공익 예탁금도 좀 뭐 10조 이상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인들이 산 게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뭐 74조, 75조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조가 빠졌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인예탁금이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제 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75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3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았으면, 1월 같았으면, 개인들의 아마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가 아마 뭐 수조 원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5천억이 조금 넘는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자, 이렇게 본다면, 한풀 꺾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어떠냐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승승장구했던 미국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빅테크, 하이테크 기업들이 최근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일단 시장 흐름 자체를 우리가 뭐 여기서 바로 급반전 또 드라마틱한 V자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3천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게 3천선이 붕괴가 됐구나라는 그런 어떤 투자 심리 속 단기 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코스닥은 더 심각해요. 그쵸? 코스닥 오른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민감도가 코스피와 다르고,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라고 본다면, 코스닥은 이럴 때 바이오가 좀 올라갔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바이오도 다 무너졌어요. 그죠? 뭐 셀트리온도 지켜내지 못했고, 특히 블록딜 관련 SK 바이오팜이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스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다 바이오 환경이 안 좋았고, 바이오뿐만이 아니죠.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중소형주들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자, 우리들이 눈여겨봤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오늘 빅히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자, 투자자 예탁금은 여러분들 너무
어차피 또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또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지나면 다시 투자 자금도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자, 빅히트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실적으로 어제 괜찮게 발표를 했어요. 뭐 예상보다 조금 미진했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렇죠? 상장 이후에 아무튼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 또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예상된 만큼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정도로 성과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개선 부분을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었는데, 글쎄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볼게요. 자, 모습은 좀 안 좋게, 그죠? 오늘 음봉이 제법 커요. 7.6%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1만원대로 축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거래도 56만 주. 최근 들어서는 적은 거래량은 아닌데요. 하락한 거에 비해서 많은 거래량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어제 사흘 동안의 조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십자선이죠. 거래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은 양봉이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죠? 맞다라는 것도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21선에 걸려서 십자선으로 사흘 동안의 조정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25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늘 여러분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4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 의무 보유 물량 기관들의 한 10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4월 달, 뭐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담은 누차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1월 달에도 그걸 모르고 주가가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건데, 오늘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져요. 시장의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사실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주들은 괜찮았어요. 그죠? 흐름이 괜찮았는데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오후 들어서 전개가 되면서 빅히트는 오히려 더 낙폭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물론 매수세가 다소 주춤하긴 합니다만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파는 그런 흔적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차례 좀 또 쉬어가는 템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 져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의 안정이 뭐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낙폭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시장 지수 자체가 또 V자를 꺾어 올리지 않는 한 빅히트도 약세를 당분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져버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기대를 져버리는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참 물려서 기분 나쁘고 또 주가가 하락해서 또 겁이 나긴 합니다만 버텨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우리는 뭐 토끼라든가 여우를 잡는 그런 지금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범을 잡는 그런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시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빅히트는 잘 보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로 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자리를 잘 잡게 되면요, 빅히트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세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카카오
뭐 카카오도 많이 떨어졌죠. 하나하나 좀 너무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도 지금 20에서 살짝 이탈이 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오늘 뭐 안 떨어진 종목은 없죠. 거래량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기술까지 한번 오늘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 매도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그쵸, 오늘 그래도 이런 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카카오 게임즈. 안 떨어져서 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정을 잘 받았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오늘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게 매집이 잘 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2%가 넘는 하락세,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3% 가깝게 올랐다라고 하려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왜?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0만 주면 그렇게 많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120만 주의 매수세를 가지고도 2.5%의 상승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상당히 매집이 잘 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도 지금 지지선이 구축이 되지 않고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지난 1월달 바닥에서 출발한 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참 저도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넷마블에 대한 기대, 물론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넷마블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 예를 들면 많이 오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얘는 조금 잘못 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걱정이 되죠. 그렇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근데 넷마블처럼 또 카카오 게임즈처럼 안 오른 종목군들이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너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언제든지 다시 반전이 되고요. 특히 하락할 때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한 13만 5, 6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단계 밀렸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주가 회복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볼게요. 이 종목 지금 글쎄요 61선에 걸려있는 모습인데 좀처럼 반등이 안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 영향으로 한 단계 더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른 거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거고 시장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해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신고가 부근이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3개월 오르고 지금 첫 번째 조정 2월달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방망이를 좀 길게 잡는다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매기가 다시 확산이 되게 되면 그쵸? 이런 것들은 성장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성장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반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저 볼까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 종목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그죠?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전혀 거래 없이 자율하락에 자율반등, 자율하락에 자율반등. 오늘 장중에 보니까 뭐 거의 한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결국 시장을 못 이기죠. 그죠?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는데요. 아직도 하나기술은 거래량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11%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뭐냐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12만원, 13만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마음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수급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 오늘 시장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10%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시장이 밀리면서 상승폭을 많이 깎아 먹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오늘 2차전지 뭐 소재주들 관련주들 그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다들 크게 망가졌어요. 6%씩 7%씩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물론 하나기술은 먼저 밀렸기 때문에 조정을 잘 받은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조금만 인내를 좀 해 보시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좀 어렵네요, 그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만큼 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 투자 여러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걸 못 봤거든요. 경험이 없죠.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보면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비가 오면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뜨면 비가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얼마나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조정을 잘 극복하고 스스로 현명하게 잘 넘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오더라도 글쎄요 기회가 많지 않죠. 여러분 뭐 인생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럴 짬밥은 아니고 군보는 아닙니다만. 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좀 이런 날은 저도 사실 방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좋은 종목군들이에요. 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꽤 있어요. 또 안 올라간 종목군도 많고요. 그러나 그걸 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실력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다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다른 어떤 또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부터 해서 카카오, 게임즈, 또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기술까지 언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방송 하고요. 현대투자 문자 회원 최근 가입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못 맞히고 못한 그런 어떠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가입률이 올라가는 거랑 시장 흐름이랑 거의 비례해요, 여러분들. 뭐 장이 좋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가입률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을 때 가입을 하셔야지 주식을 좀 싸게 살고 제가 좀 낮은 가격에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 주식이 좋을 때 막 가입을 하시면 높은 가격에 사드릴 수밖에 없고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또 권해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뭐 현금 보유하려고 회원 가입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이런 장에도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을 다오. 글쎄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럴 때 가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세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주식공장TV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